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갑자기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당황하셨던 분들 많은데요. 판교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서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월간 사용자가 무려 4,750만 명이나 되는 국민 메신저 카톡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 데이터 센터에는 네이버의 서버도 있었지만 네이버 관련 서비스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복구도 빨라서 카카오의 백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글은 이런 재해 상황을 가정한 비상복구 훈련도 1년에 2번 이상 진행한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SNS를 통해 전황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린 불 한 번에 이게 뭔가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저리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상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26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구시가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시군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선 이전 대상 군부대는 어떤 곳인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령부, 54단 사령부, 그리고 제5군수지원사령부, 또 공군방공 폭병학교 등 육군부대 3곳과 공군부대 1곳입니다. 그리고 네. 자, 양 기자님, 예, 지금 전화 네네. 상태가 계속 끊기는데 전화를 좀 끊어주세요. 다시 연결할게요. 네. 예. 자, 지금 이전 대상 군부대 설명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육군 제2작전사령부, 54단 사령부 등등 해서 우리나라 육군 부대가 3곳이고요. 공군 부대가 1곳이 있고요. 또 미군 부대죠. 캠프 워커, 캠프 헨리, 캠프 조지 이렇게 해서 미군 부대 3곳까지 그래서 총 7곳이 되겠습니다. 자, 양 기자님. 네네. 예, 미군 부대 3곳 설명해 드렸고 계속 이어주시죠. 네, 그러면 북구 7곡 확정동에 있는 54단 사령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대는 이제 대구의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와 남구에 있는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 입장에서는 외곽지에 있는 부대들을 외곽지에 있는 54단 사령부를 제외한 나머지 도심에 있는 부대를 이전을 해서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곳 중에서 6곳을 이전하는 거군요. 아닙니다. 이전을 하는 거는 이제 외곽지에 있는 54단 사령부까지 포함을 해서 7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54단 사령부도 이전을 다 하는 거군요. 네네. 예. 계속하시죠. 예. 양 기자님. 7개의 군부대를 예. 한 군데로 이전을 해서 민군 복합 상생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대구시가 세워두고 있는데요. 예. 일단 군부대 이전의 파급 효과는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한 경북의 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군인과 가족 등 최소 2만 5천에서 3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의 대부분 시군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군부대 이전과 이를 통한 소위 밀리터리 타운 조성은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부대 이전 파급 효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크게 봐서 인구 유입 그리고 두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 두 가지 이유. 예, 그래서 이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경북에서
지금 어떤 시군이 군부대 유치에 나서고 있는지, 특히 우리 북부권에서는 어떤 시군이 도전을 하고 있는지요? 네, K2 공군기지 이전과 같은 통합신공항 조성 사업 당시에는 대구과의 단경거리 50km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 것은 없는데요. 그래서 대구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북부권 시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대구 군부대 유치를 하도로 제시한 건 칠곡군을 들 수 있는데, 네. 칠곡군은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등을 내세운 호국도시 이미지와 이미 캠프 캐롤이라는 미군 부대가 칠곡군 외관읍에 있어서 유치의 강의성을 내세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육군 제3사관학교와 이탄약창 등이 있는 영천시도 부대 유치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북부권 시군에서는 군위와 의성, 상주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아, 현재까지 이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칠곡, 영천, 군위, 의성, 상주 한 네, 5곳 5곳. 정도가 예. 유치 신청을 하고 있는, 유치를 원하고 있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대구시 편입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뭐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군위 같은 경우, 이 군위를 좀 차치하고라도 우리 지역에 이제 의성, 상주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좀 의외입니까? 어떻습니까? 대구와 거리로 치면은 칠곡, 영천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군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외이기는 한데요. 예. 먼저 이제 군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 대구로 편입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큽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대구 편입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질 것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군위는 지난 8월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상주시의 경우에는 부시정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요. 예. 태스크포스 팀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서 유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의성군은 이미 유치 신청을 마쳤는데요. 한 차례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의성군은 이제 이전 후보지로는 동양면 분토리 일원을 선정해서 대구시에 통합 이전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제 느낌은요. 네네. 칠곡, 영천, 군위가 좀 유리해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느낌이 아무래도 그렇죠. 의성, 상주는 좀 거리도 좀 멀기도 하고, 군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대구 편입되니까 사업 추진에 이제 걸림돌이 이제 사라졌다는 말씀이시고, 일단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상주와 의성이 유치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네. 관내 어느 지역을 후보지로 신청을 했고, 또 성사 가능성 얼마나 될지 일단 그 상주와 의성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먼저 의성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의성은 이전 예정지로 동양면 분토리 일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곳은 이제 통합신공항 부지하고 이제 가까운 곳인데 가용 부지가 한 약 2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외에 또 육군 통합부대까지 유치를 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효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의성 지역에서는 이번 통합군부대 유치에 대해서 지난번 통합신공항 유치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유치 의사를 보인 지자체 가운데 대구시와 상대적으로 거리도 멀어서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그 통합신공항 조성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합의문의 여파로 의성에는 이제 공군부대가 조성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아마 주민들이 기대 이하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까닭 중 하나로 보입니다. 대규모로 군부대가 들어서게 되면 군 작전권에 따른 주민재산권 행사 등의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유리한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의성 몇 가지 그렇죠. 보니까. 네네. 예. 자, 그렇다면 상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주 어느 지역을 후보지로 신청했고 또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상주시는 남원동과 외서면을 아우르는 도농복합부지, 여기도 이제 면적은 2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예. 이곳을 이제 후보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주시는 후보지 신청에 앞서서 지난달 28일 날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실무진이 상주시의 여러 이전 후보지를 둘러봤고 그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두 곳을 선정을 했었다. 또 대구시의 군사시설 이전 단장이 상주시를 찾았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후보지 신청 이전부터 어느 정도 대구시와 상주시가 교감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상주시의 경우에는 군부대 이전의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인구 10만 명선이 붕괴된 지 2년이 지난 상주시는 이제 도시 규모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에도 어쩌면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역의 의성과 상주 지금 현재 이 조건이라든지 뭐 유불리 이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성보다는 상주가 좀 유리해 보이는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상주, 의성 두 시군 자 7개 대구 통합 군부대 이전 유치 사업에 각각 이 시군은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뭐 대구시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대구 근교권이라고 할 수 있는 칠곡이나 영천은 물론이고 대구로 편입될 군위와 비교했을 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도 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이 육군 통합 부대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대구와 꼭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게 단점으로 부각될지 아니면 오히려 장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요인인데요. 오히려 거리가 먼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 군부대 이전이라는 게 도시의 규모나 접근성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군사 작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들 두 시군이 상주시와 의성군은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는 5곳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유치 신청을 접수를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 단점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을 발빠른 행정 처리로 상쇄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상주, 의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강점이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거 이거 어떻게 좀 발상 전환을 해보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군사 작전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전적으로 하긴 뭐 이사 갈 때요. 우리가 뭐 1시간 거리 옮기나 2시간 거리 옮기나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1시간만 더 이동하면 되니까. 그렇군요. 자, 아직까지는 이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유치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전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 대구시가 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전 대상지를 물색한 뒤에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와는 이제 올 연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인데요. 근데 뭐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 공군부대 대구의 공군부대 이전 사업에만 꼬박 16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다른 지역의 육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도 한 25년 정도의 세월이 걸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한 25년, 뭐 한 30년 가까이의 뭐 세월이 걸린 사례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외곽에 있었던 군부대가 도시 팽창으로 이제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군부대 이전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군부대 유치를 통해서 소멸 위기의 극복을 이제 시도를 하는 군소지자체들은 경북의 시군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전 사례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 이전까지 포함된 이번 사업은 어쩌면 조금 심각하게 뭐 난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역에 이제 복수의 시군들이 유치 신청에 나선 게 과거에 이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과 유사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 이전지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사단 하나 옮기는데 과거에 뭐 16년 걸린 데도 있고 25년 걸린 데도 있고 그런데 하긴 뭐 필요성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좀 서두르다 보면 뭐 5년 10년 뭐 내에는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자, 대구 도심 내에 있는 7개 군부대 이전과 또 유치 신청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윤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도 어떤 얘기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지난 토요일 10월 15일 예.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BTS 공연이 약 한 7개월 만에 열렸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렸죠. 네. 네. 여기에 이제 국내외에서 많은 아미들이 모여서 부산시가 완전히 이제 축제의 그런 현장 같았다고 하는데, 네. 제 주변에 여기에 지금 그 공연에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미들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고 그분들의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이 아미는 아니시고요? 저는 아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까이에 아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공연이 사실 뉴스에서 봤거든요. 뭐 거기에 네.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뭐 완전히 꽉 찼다. 뭐 한 제 기억으로 6만 7만 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 같던데.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자, 아미가 뭐 군대가 아니라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실 테고 대한민국 국민은. 자, 아미들의 세계를 준비하셨다. 상당히 솔깃해지는데, 자, 교수님 주변에 아주 가까운 분, 어떤 분이 아미이십니까?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 부인께서요? 사모님이? 네. 네. 아니, 네. 연세가 그래도 좀 중년이실 거 아니에요? 60대. 네, 그렇죠. 이제는. 예. 네, 50대 후반에 그런 아, 그 그런데도. 아내가 예. 작년 봄부터 갑자기 이제 그때도 작년 봄이면 꽤 됐죠. 그래도 근데 그렇죠. 뭐 코로나19로 1년 반. 굉장히 힘들었던 때인데 예. BTS 노래를 듣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좀 지나서 뭐 나 암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는 계속 하루 종일 BTS 노래만 집에서 들어야 됐어요. 아, 교수님도 같이요? 같이 네. 들으셔야죠. 아, 그래서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을 사귀더라고요. 아, 같은 아미 친구들이요? 예. 아미들끼리 아. 이제 지금 이 연대감이 예.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다가 아내가 좀 이제 글을 쓰는 좀 이렇게 소질이 있으니까 예. 자기가 이제 뭐 아미 소식을 전한다든지 BTS에 관한 얘기들이 외국 친구들이 쓰는 글들을 뭐 번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예. 요 아미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SNS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그룹들이 이렇게 모여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6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에 이르는 여성들이 정말 끈끈하게 그거 자체로 좀 삶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는 아미라고 하면 뭐 10대, 20대, 뭐 많아야 30대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네. 60대도 있단 말이에요, 아미가? 그럼 꽤- 제가 볼 때 10대, 20대, 30대는 이건 예.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현상인데 예, 예.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별로 관심을 끌지 않았을 텐데 예, 예. 이게 40대, 50대, 60대 이분들한테 삶의 즐거움을 준다는 게 저는 사실 놀라웠고 예.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다.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그 평화를 몰고 오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평화를 몰고 오는 요인까지 됐다고요? 제일 좀 이제 저희 집 사정을 조금 얘기하면은 예, 예. 딸아이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뭐 누구나 그러니까 같이 이제- 관심 없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10명 중 9명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너 왜 공부 안 하니? 예. 그러면 이제 딸은 뾰족해지고 막 이런 그렇지.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다가 예. 아미가 되면서부터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너그러우시더라고요. 정말요? 아내가 네, 되고 네. 나서 사모님이 그러니까 딸아이도 이제 그런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분야 개척하려고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생각도 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는 입시나 뭐 학업 이런 거는 이제 대화의 소재가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은 각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예.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아지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미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에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너 공부 왜 안 하니? 이걸로 시작해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 이제 다툼이 생기고 잔소리 지금만 하라고 그러고 대화가 단절되고 뭐 이랬는데 예전엔 이랬는데 이제 사모님이 아미가 되고 나서부터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고요. 와, 이거 대단한 변화네요. 예. 이쯤 되면 뭐, 아이하고 예. 관계가 좋아지니까요. 그렇네요. 이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죠. 어떤 다른 어떤 가치관이 생기셨나 보네요, 사모님이. 네, 예. 네. 근데 저희 집은요, 이 집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저희도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이제 공부 스트레스 안 주고 그래 이제 뭐 새로운 길이 있을 거야. 우리 뭐 새로운 즐거움, 행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지내는데 저희는 아미가 아닌데도 그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네. 예. 아유, 처음에는 훌륭하십니다. 저희도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세대와는 아이들 세대는 다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자, 아미 얘기하면은 이런 가정이 비단 뭐 교수님만의 가정은 아닐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네,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아미가.
제 아내하고 이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아미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분은 이제 사회생활도 아주 남보지 않게 하셨고 남편도 아주 유능한 금융 엘리트였고 자녀들도 이제 잘 커서 이제 성과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러는데 이분 경우에 지금 이런 일을 다 넘고 나니까 무료해지는 거예요. 아, 일을 할 만큼 다 하시고 지금 나서. 막 이제 중반을 넘어가시는데.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거 이렇게 듣고 저희 집에도 한번 이제 오셔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아미 일을 알게 되고 본인이 아미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신적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이제 같이 오셨는데 이 아미가 저는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자기가 계속 부인하고 같이 뭔가 공유해야 되고 즐거움을 같이 찾아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뭘 하면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 아미 생활을 즐기면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아내도 아내대로 즐겁고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아미를 통해서 이제 이 노년으로 접어드는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지고 저 역시 이제 그 남편분하고도 좀 가깝게 돼서 좋은 그 활동도 같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미가 다 엮어줬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청소년들보다는 노후, 은퇴 후에 뭐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거나 외로움을 느끼신다거나 하면은 아미가 돼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노년을 이제 상상할 때 좀 뭐 하나 새로운 세계로 이제 접어드는 거니까 취미 생활을 하자, 뭐 하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이제 보통 교수 사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런 아미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억눌렸던 즐거움들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저나 교수님은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옆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동료의 또래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뭐 자식 세대, 자식뻘쯤 되는 거잖아요. 멤버들이. 그런데도 그런 멤버를 통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 아미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는 그런 걸 보니까 좀 요즘에는 좀 부럽습니다. 그렇네요. 혹시 남자 아미도 있답니까? 혹시 들으셨어요? 아직까지는 제 아미들이 남자끼리 그렇게 활동하는 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은퇴 후에 그럼 아미를 좀 해볼까 했더니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그 부산 공연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사모님한테. 그 공연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죠. 공연에 이제 갔더니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부딪히고 인사하고 이랬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외국 아미. 반 이상이 외국 아미였다? 외국 아미들이 먼저 말을 선물을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즐거웠다 그러는데 뭐 오늘 저한테 와서 자랑하기를 이거는 홍콩 아미가 줬어. 이거는 뭐 일본 아미가 줬고 심지어는 어떤 히잡을 쓴 아미가 뭐 이렇게 받아온 선물도 있어가지고 중동에서도 온 거예요, 그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온 것 같아요. 스포츠 팬들이 뭐 예를 들어 롯데가 우승하고 나서 롯데 팬이라 그러면 다 어울려서 뭐 세상을 얻은 듯이 좋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이런 축제가 열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환호하고 서로 어울려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 사람들과 세계인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마당이 부산에서 열렸다는 게 저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이런 것들이 좀 축적되어서 한국 문화가 알려지게 되면 부산시에서 원하는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뭐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네요. 아미들 서로 막 선물도 주고 받나 봐요.
이것도 여러 참- 개 챙겨왔더라고요. 혹시 사모님도 뭐 이렇게 좀 챙겨 가셔서 뭐 네, 주고받고. 그것도 이제 아미들끼리 예, 우리도 예. 가서 좀 뭔가 좀 부딪히면은 주자 그래가지고 또 최 멤버가 이제 얼굴이 새겨진 부채를 예. 챙겨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되겠는데 오늘의 결론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BTS라는 불세출의 대중문화 그룹이 전 세계인들에 알려지면서 그 응원부대인 아미들의 활동도 이거는 좀 21세기형의 독특한 문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즐겁지만 가정에도 평화를 줬고 그리고 낳고 세계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긴 것 같고 대한민국 한국인들의 적어도 이제 제가 소개했던 중장년층에게 굉장히 즐거운 정신 건강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사례만 들면은 어느 아미 남편의 말인데요. 네. BTS가 나의 구세주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아내의 우울증을 해결하겠는가. 라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하는 게 이 만약에 BTS가 활동 중단을 해서 그분들의 이 즐거움이 사라질 때 찾아올 가정의 우울함. 이거 제발 좀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울증까지 해결해준 BTS.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한 세상 읽기였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